김남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4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57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단정한 경비복과 반듯한 자세는 그의 군인 시절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주임,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청소부 할머니의 인사에 남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모두에게 친절했죠. 그가 이 대기업 경비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딸 하은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는 묵묵히 딸을 지원했고, 하은이가 합격했을 때 그도 함께 이 회사에 들어왔죠.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회사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머, 이사님이세요? 경비실 옆에 있던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식은 그저 의례적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의 중역들은 그에게 그저 모니터 속 얼굴일 뿐이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50대 중반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그녀의 지위를 한눈에 보여줬죠. 남식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서진, 그의 첫사랑이자 갑작스럽게 그를 떠난 여자였죠. 서진은 당당하게 회사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큰 손님이 분명했죠. 김 주임님, 저분이 우리 회장님 며느리세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러 오셨다네요. 동료의 말에 남식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회장님 며느리라니. 그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어요. 서진은 그토록 갑자기 자신을 떠나 재벌가로 시집간 것이었군요. 점심시간, 남식은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진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당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어요. 그들 사이에 35년의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의 질문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단 3마디. 그러나 서진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어요. 이런 데서 왜 하필? 서진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기 전 남식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어요. 남식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녀가 떠나갔을 때처럼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 밤, 남식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 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나 달랐죠. 남식은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잊고 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자신을 떠난 이유, 그리고 지금 그녀가 보인 반응,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어요. 24살의 봄, 서진과 남식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서진은 늘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공부했죠.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식은 그런 서진에게 자연스레 눈길이 갔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느리지만 달콤했습니다. 너는 가족이 어떻게 되니? 데이트 중 남식이 물었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친척집에서 자랐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고아원 출신이었죠. 하지만 당시 남식은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진에게 남식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와 결혼할래?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남식이 청혼했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그녀의 숨겨진 과거,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남식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대기업 회장의 아들 정태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호감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구애했죠. 서진은 갈등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식과의 미래, 그리고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안정된 삶 사이에서 너와 헤어져야겠어. 졸업식 이틀 전, 서진이 남식에게 말했습니다. 남식은 이유를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남식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남식은 신문에서 서진의 결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벌 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그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남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식은 경비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서진이 자신을 떠난 진짜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와 다시 마주친 이상 모든 진실은 서서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식은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그때 다시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경비실로 다가왔죠.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식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람 일은 알 수 없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비로 일합니다. 딸아이가 이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요? 네, 신입사원이에요. 김하은이라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 딸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남식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남식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하은이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빠, 점심 먹었어요? 남식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응, 먹었어. 너는? 네, 방금 먹고 왔어요. 아, 맞다. 오늘 부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남식은 놀랐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후계자예요. 정우석 이사님. 아빠 깜짝 놀랐죠? 남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석, 서진의 아들이었어요. 운명이 장난치듯 모든 것이 얽혀갔습니다. 이틀 후 남식은 경비실 CCTV 통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진이 하은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떠났죠. 남식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퇴근 후 하은은 평소와 달리 말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남식은 딸의 상태가 걱정됐지만 억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죠. 아빠, 오늘 우석 씨 어머니를 만났어요. 남식은 마음속으로 이미 예상했지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떠셨니? 차갑고 무서웠어요. 제가 우석 씨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출신을 물어보시더니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남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신분의 차이에 집착하고 있었군요. 고아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을 더 철저히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남식은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진이 나타났어요. 김남식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남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교제하고 있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남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세계요? 그게 당신이 날 떠난 이유였나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당신 딸은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남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아직도 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이용해 복수하려는 건가요? 남식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난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삶을 망치지 마세요. 이미 한 번 날 버렸잖아요. 남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신을 버렸다고요? 당신이 날 떠난 거잖아요. 서진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기억나지 않나요? 그날 밤 당신이 한 말. 남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급히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녀는 남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서진이 떠난 후 남식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과거와 서진이 말하는 과거가 달랐어요.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남식은 오래된 친구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군 시절 동기였죠. 형사야, 부탁이 있어. 이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어? 서진, 너 첫사랑 그 여자 말이야? 응. 최근에 우연히 마주쳤어. 근데 뭔가 이상해. 박 형사는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남식은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 딸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남식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남식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하은이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빠, 점심 먹었어요? 남식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응, 먹었어.
너는? 네. 방금 먹고 왔어요. 아, 맞다. 오늘 부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남식은 놀랐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후계자예요. 정우석 이사님. 아빠 깜짝 놀랐죠? 남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석, 서진의 아들이었어요. 운명이 장난치듯 모든 것이 얽혀갔습니다. 이틀 후, 남식은 경비실 CC통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진이 하은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떠났죠. 남식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퇴근 후 하은은 평소와 달리 말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남식은 딸의 상태가 걱정됐지만 억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죠. 아빠, 오늘 우석 씨 어머니를 만났어요. 남식은 마음속으로 이미 예상했지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떠셨니? 차갑고 무서웠어요. 제가 우석 씨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출신을 물어보시더니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남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신분의 차이에 집착하고 있었군요. 고아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을 더 철저히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남식은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진이 나타났어요. 김남식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남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과 교제하고 있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남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세계요? 그게 당신이 날 떠난 이유였나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당신 딸은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남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아직도 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이용해 복수하려는 건가요? 남식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난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삶을 망치지 마세요. 이미 한 번 날 버렸잖아요. 남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신을 버렸다고요? 당신이 날 떠난 거잖아요. 서진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기억나지 않나요? 그날 밤 당신이 한 말. 남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급히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녀는 남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서진이 떠난 후 남식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과거와 서진이 말하는 과거가 달랐어요.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남식은 오래된 친구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군 시절 동기였죠. 형사야, 부탁이 있어. 이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어? 서진, 너 첫사랑 그 여자 말이야? 응. 최근에 우연히 마주쳤어. 근데 뭔가 이상해. 박 형사는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남식은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 형사가 남식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남식아, 정보 좀 가져왔어. 이서진에 대해서.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 한 장을 남식에게 건넸어요. 이 여자, 실은 고아원 출신이야. 대학 시절까지 양로원에서 자랐다더군. 남식은 놀랐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친척집에서 자랐다고 했었죠. 그리고 너와 헤어진 직후 정씨 가문의 아들과 결혼했어. 빠르게 신분을 세탁한 거지. 남식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날 떠났을까? 박 형사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에 그 내용도 있어. 당시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냈고 그게 대학에 소문이 퍼질 뻔했대. 그녀는 그 소문의 출처가 너라고 생각했어. 남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하지만 난 그런 적 없어. 알아.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래서 급하게 너를 떠나고 안전한 곳, 재벌가로 도망친 거지. 남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그를 오해했다니. 그들의 이별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석 씨 어머니가 우리 만남을 반대하세요. 제가 우석 씨랑 어울리지 않는데요. 출신부터가 달라서. 남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딸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하은아, 괜찮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빠는 내 편이야. 다음 날 남식은 결심했습니다. 서진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해명해야 했어요. 그는 서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남식을 보자 놀랐지만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은 안 된다고. 남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 난 당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서진은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어제예요. 35년 전 당신이 그런 오해를 했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 당신이 내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잖아요. 남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의 과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당신 친구가 내 과거를 알고 있다고. 내 친구요? 어떤 친구?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점차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남식의 친구라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속았던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사실 정태우의 사람이었고 서진을 정태우에게 넘기기 위한 계략이었죠. 그럼 당신은 내 비밀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남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갑자기 날 떠나 부잣집으로 시집간 줄만 알았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오해가 그 순간 풀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이미.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이분은. 서진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경비예요. 잠시 용무가 있어서. 남식은 묵묵히 정우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서진의 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식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우석은 공손히 인사를 받았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남식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일은 그들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과거의 아픔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남식이 사무실을 나서자 정우석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뭔가 특별한 분 같은데.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전 알던 사람이야.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식과의 만남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들을 모두 끄집어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일었어요. 자신이 버린 남식, 그리고 지금 그의 딸을 무시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녀는 과연 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석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하은 씨 얘기가 하고 싶어요.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하은 씨를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은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우석아,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 아이는 너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정우석은 어머니의 말에 실망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은 씨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서진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그런 말 마. 너는 정씨 가문의 후계자야. 앞으로 내가 짊어질 책임을 생각해봐.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전 하은 씨와 계속 만날 거예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 서진은 회사에서 하은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은은 차분하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사님, 제가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냉정하게 말했어요. 굳이 말해야 해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회사 경비고 당신은 그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우석이는 재벌가의 후계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 차이가? 하은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사람의 가치가 출신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석 씨도 그렇고요. 서진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순진하군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은 결국 우석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 책임 질 수 있어요? 하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석 씨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저와 함께 행복한지 불행한지. 서진은 하은의 당당함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당당했었죠. 넌 내 아들과 어울리지 않아. 넌 그저 쓰레기야. 서진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 자신의 과거를 들춰낼까 두려웠던 것이죠. 남식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언젠가 그녀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 테니까요. 그날 저녁, 하은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우석 씨 어머니가 저보고 쓰레기래요. 출신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서 남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넌 절대 쓰레기가 아니야. 내 가치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어. 하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 아빠, 그런데 왜 우석 씨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전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남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딸이 더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아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내가 정말 우석 씨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 진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남식은 결심했습니다.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는 서진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저택 앞에 서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누구세요? 가정부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이서진 여사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김남식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서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식을 보자 놀랐지만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남식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은 서진과 남식, 두 사람 사이에는 35년의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서진 씨, 왜 하은이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남식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 딸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남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그 이유뿐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건가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 딸과 당신 아들이 결혼하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식이 정확히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서진 씨, 난 당신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것은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죠. 어째서 그걸 숨기려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 과거가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내 지위, 명예, 모든 것이. 남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석이도 그럴 거예요. 서진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난 이미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그들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죠. 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남식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계속 거짓으로 살아갈 건가요? 당신 자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채로. 그리고 우리 하은이에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우석 씨와 정말 사랑한다면 난 그 사랑을 응원할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남식이 떠난 후 서진은 홀로 정원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남식의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일까? 다음 날 정석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하은 씨한테 한 말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우석아, 난 그저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하은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허락하든 안 하든.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석아, 그러지 마. 넌 그 아이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한번 생각해봐. 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은 씨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 경비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그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저는 하은 씨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서진은 아들의 단호한 의지 앞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꼭꼭 숨겨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의 사진, 대학 시절 남식과 찍은 사진. 그녀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은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하은의 아버지 남식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서진은 남편 정태우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일 결혼식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태우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설마 아직도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하은이의 아버지. 그는 내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요?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 아들이 행복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태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35년 동안 날 속였다는 거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소? 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우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난 당신의 출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요. 중요한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게 아프군.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남식도, 태우도 그들은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결혼식 당일 모든 하객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은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남식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남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넌 정말 아름다워. 우석군은 정말 행운아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은과 남식은 놀랐어. 서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식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금방 올게. 서진은 두 사람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하은 씨, 그동안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우석이와 잘 어울려. 하은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남식 씨, 35년 전 내가 큰 오해를 했어요. 당신이 날 오물처럼 대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고 난 모든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어요. 남식은 묵묵히 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해요. 그들이 우리의 과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갖는 거죠. 서진 씨가 그 용기를 냈다는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하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 우석이를 잘 부탁해.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석과 하은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약속했고 모든 하객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어요. 서진은 남편 태우와 함께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서진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세운 모든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 최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출신과 과거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서진의 솔직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서진아,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건 몰랐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너를 난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의외로 따뜻했어요. 최 여사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온 지 3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내 출신이 무슨 상관이겠니?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며칠 후 서진은 용기를 내어 오래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랐던 곳이었죠. 고아원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그녀의 기억이 살아 있었어요. 서진이 현관에 들어서자 나이 든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이서진 아니니? 서진은 놀랐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제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절 기억하고 계셨군요. 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우리 원에서 가장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으니까. 가끔 내 소식을 들었단다. 큰 회사에 이사가 됐다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제 과거를 감추고 살았어요. 이곳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죠. 원장 선생님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내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서진은 원장 선생님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남식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식 씨, 35년 전 그렇게 헤어져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큰 오해를 했어요. 남식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데 왜 날 미워하지 않았어요? 남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은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저 감사했어요. 당신이 떠났기에 내게 하은이라는 선물이 생겼으니까요. 서진은 남식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축하해요. 남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서진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거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년 후 하은과 우석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에서 서진은 남식과 나란히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손주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이나 되니까요. 남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손주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하은이 물었어요. 아빠, 어머님, 두 분은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요? 서진과 남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였단다. 대학 시절 친구였지. 하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남식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마. 하지만 지금은 내 아이와 우석이가 더 중요하지 않니? 하은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아직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은과 우석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산부인과 병실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서진이 물었어요. 우석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은이 대답했어요. 정서연이라고 지으려고요. 서는 할머니의 이름에서 연은 인연이라는 뜻에서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그날 저녁 서진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남식과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요. 남식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하은이가 정말 배려심 깊은 아이네요. 제 이름의 한 글자를 따다니. 하은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길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남식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남식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우석이가 태어났고 당신에게는 하은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서연이라는 보물이 생겼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남식 씨, 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허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남식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고아원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자란 곳이니까 그곳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남식은 서진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자 했어요. 멋진 결정이네요. 필요하면 제가 도울게요. 서진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후회와 미안함 속에서 보냈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3개월 후 서진은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에 큰 기부를 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은과 우석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그들은 종종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서진은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아 시절부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동받았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진 씨, 책 정말 잘 읽었어요. 남식이 책 사인회에서 그녀를 만나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으니까요. 서진은 그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과거는 이제 오히려 그녀의 강점이 되었어요. 5년이 흐른 어느 봄날, 서연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서진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서진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나이 때 고아원에 살았단다.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할머니는 슬펐어요? 가끔은 슬펐지. 하지만 할머니는 꿈이 있었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는 꿈.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했단다. 그래서 할머니가 성공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할머니가 진짜 성공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란다. 할아버지도, 내 아빠도, 그리고 내 엄마도. 서연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한 듯 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서진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특별하단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면 돼.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서연이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과거의 나는 항상 내 출신을 감추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남식, 하은, 우석, 그리고 서연.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평온한 마음으로 창문을 닫았어요. 그녀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했고 그 추억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장모님은 나의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구원이었다.
하은이 어느 날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은 이제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되었습니다.